내가 발표한 주제는 통합의학,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합의학을 이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급 확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의학이 서양의학, 동양 전통의학, 그다음에 보완 대체의학, 세 가지를 한데 아우러서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의학도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고, 동양의학도 아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는 의학이고, 이 대체의학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또 역시 아주 상위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통합의학을 이렇게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교육, 그 다음에 임상, 그러니까 환자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제도,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만 된다 그러면 아주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의학이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제한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통합의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했을 때는 지금 많은 연구가 이게 확인이 돼 있어요. 이 어떤 하나의 의학만 가지고 한 것보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적으로만 한 것보다 통합의학적인 것을 이렇게 보완적으로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더 좋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통합의학적인 접근법을 했을 때에 환자들에게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죠. 통증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약은 약대로 쓰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신요법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안 되고 계속 아픈 환자를 이런 이제 전통요법이나 또는 이런 대체요법이나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안 된 환자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볼 때는 이 통합의학을 사용을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 달라붙어서 싸우고 있는 암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서양의학적으로 또는 뭐 한의학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 통합의학적인 접근 방법을 했을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더 나은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통합의학의 하나의 혜택이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뭐 바뀐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의학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서양의학도 끌어안고 동양의학도 끌어안고 또 이 보완 대체의학도 함께 다 끌어안고 연구하고 시술하고 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변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던 이런 견해나 이해가 넓어지는 게 변하는 거지, 무슨 다른 게 변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단지 서로 협조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지는 거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의 의학이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학 저런 의학이 다른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아직 서로 이게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나중에 서로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저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의학이 다시 돼야 되는 게 궁극적인 우리 그 의학도들의 목표이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의 여건을 보면서 그러한 그 이상적인 진짜 통합의학이 생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한국에 있다고 본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하는 건 서로 변해야 되고 단지 하나의 의학으로 받아들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그 알피니스트들, 그 얼음산을 알프스고 뭐 어디 그 얼음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미끄러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기어 올라가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어떠한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보람이 있고 의욕이 있고 이제 그러한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학문을 하는 사람도 그중에 의사들도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 무엇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가치관, 보람 또는 이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배품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녹아 있어서 얼음판에 기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척 정신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대체의학을 하고 있고 근데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도전해 올 때는 그 세 가지의 그 공통된 부류가 있어서 그 대응하는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거가 아니다. 나하고는 틀리니까 아니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배척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수용. 제대로 알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아까 좋다니까 뭐 좋지 하고 덮어놓고 또 하려고 그러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고요. 세 번째가 상당히 아주 중립적이며 냉철하며 이 심각한 그런 연구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개척자들이고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럼 해보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해보고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근데 이제 인류 역사상 발전은 항상 이 세 번째 그룹 진지하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계속 도전하고 해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대체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개척자들이고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조병식 원장도 그 중에 하나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